7시에 공연 시작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근데 저희 엄마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여기 우리 모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 어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친구도 아직 안 왔어요. 말을 좀 느리게 천천히 할까 봐요. 네. 저희는 이 동네 중랑구하고 성동 광진지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모임이에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작년에는 막 어려운 거 읽었어요. 세익스피어 막 이런 거 읽어보자. 왠지 멋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설가의 소설도 읽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막 이렇게 신이 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잘 전달을 못해서 그런가? 작년에는 하여튼 특별한 기교 없이 오히려 기교를 깎는 덤덤하게 읽는 거, 담백하게 읽는 거 이런 데 집중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잘했다 소리도 못 들어봤고 저희들끼리도 왠지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모임이 흩어지지는 않고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침 제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었던 선생님을 또 만나게 돼서 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같이 작업을 해보자. 그냥 뭐 말로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설명을 가지고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직접 한번 연습을 해가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흔쾌히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여름부터 한 10번 정도는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쉬운 이야기 들으면 누구나 그냥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말고 뭔가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고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요. 오늘 그런 복잡한 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많았지만 연습도 많이 못했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잘 보여지도록 많이 연습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대 속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짧았나 봐요. 오셔야 될 분들이 아직 안 오시는데. 네, 제 친구가 드디어 왔습니다. 얘야, 뒤에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여기 이제 일어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소개하면 이제 이 앞에 지금 저희들이 작업한 그 과정들이 편집 1, 편집 2, 뭐 편집 4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본을 수정해가는 과정들이 그대로 복사돼서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뭐 역할 배정을 어디서 했구나, 뭐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원고도 책으로 지금 나와 있죠. 광고 표지에 나와 있던 와우의 첫 책, 그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계단 모양의 객석이 있으니까 들어와 앉아주시고요. 보통 연극 배우들이 극장에 가면 마지막
마지막 커튼콜 때만 사진을 허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혹시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플래시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의 머리꼭지가 산 너머로 막 사라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붉은 저녁에 이야기가 개구리 와우를 찾아왔습니다. 미루나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 이야기가요. 오, 재미있네. 근데 다음 이야기는 어디 있는 거지? 당연하지. 누가 쓴 건데? 미루나무 위를 올려다 보니까 검은 뱀이 나뭇가지 위에 긴 몸통을 걸치고 있었어요. 작가 구랭씨입니다. 구랭 씨는 꼬리 끝에 펜을 감아주고 있었어요. 작가님, 제가 방해를 했나요? 딱따구리 소리도 솔바람 소리처럼 들어야 진짜 작가라네. 내 8번째 책이 바로 딱따구리 집 앞에서 쓴 거야. 워낙 유명해서 자네도 들어봤을 건데 큰 손님과 국수씨라고. 와우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작가님이 실망할까봐 끄덕였어요. 사인회에도 왔었나? 용감한 개구리 팬 몇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작가님, 다음 이야기는 책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죠? 구랭씨는 한숨을 쉬더니 나뭇잎 사이로 종이를 한 장씩 떨어뜨려 주었어요. 미루나무 집필실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나 봅니다. 와우는 얼른 종이를 주워서 읽었어요. 이어진 이야기가 정말 엄청 매우 재밌지는 않았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지? 내가 지은 이야기 중에서 최고야. 그런데 책으로 나올 수가 없어. 구랭씨가 나뭇가지 아래로 몸을 길게 내려뜨리며 말했었어요. 난 이미 책을 10권이나 냈거든. 책이 쌓이고 숲의 나무가 줄어든다. 이에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 새로운 수법을 선포! 누구든 10권 넘게 책을 낼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나무로 만든 물건을 쓸 수 없다. 단풍나무 피리도 불 수 없고 외나무 다리도 건널 수 없다. 이건 그냥 버려야겠어. 버리기에는 아까운 이야기예요. 구랭씨가 슬금슬금 미루나무를 타고 내려오다가 뚝 떨어졌어요. 내 펜을 먹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 그리고 나는 속을 되도록 비워두지. 배가 부르면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가 떠나가 버리거든. 가만히 있자. 내 펜 어디 있지? 와우가 풀밭에서 펜을 찾아 주었습니다. 구랭씨가 꼬리를 펜에 감더니 펜 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자네 이름으로 책을 내면 어떤가? 나는 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길 바랄 뿐이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될까요? 내 책을
당연하죠. 10권쯤 미루나무 지필실로 가져다 드릴게요. 왕은 불행 씨의 마음이 바뀔까봐 부랴부랴 이야기를 챙겨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 외워버렸지요.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요. 갑자기 뜨끔하더니 와우의 몸이 붕 떠올랐습니다. 눈을 떠보니 소나무 위 황조롱이 집입니다. 아기 새들이 방울 같은 눈을 또록또록 굴리면서 와우를 빙 둘러싸고 있었지요. 간식이 미끌미끌하고 에이, 그러면 좀 말려서 먹자. 배고파. 이거만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말이야. 재미없어. 엄마 황조롱이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아기 새들이 투덜거렸어요. 맨날 얘기를 해야지. 안 재밌어. 차라리 낮잠을 잘래. 나도 잠깐 황조롱 씨 이야기는 너무 시시해. 맞아. 잠깐! 새 이야기가 하나 있어. 착한 새 이야기는 착한 새는 한 마리도 안 나와. 들어볼래? 에이, 구렌 작가님의 그 8번째 이야기처럼 재미없진 않겠어. 와우는 못 들은 척 얼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너구리라는 뱀이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글쎄 뱀이 되고 싶다는 거야. 사람이 뭐예요? 그 애는 왜 새가 아니고 뱀이 되고 싶대요? 아, 사람이란 말이야. 옛날에 우리랑 같이 살았었는데 다리가 둘인 동물이래. 원래 이야기에는 왜 뱀이 되고 싶은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우는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너구리가 아이에게 물었지. 왜 뱀이 되고 싶니? 땅의 숨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바닥에 몸을 대고 기어다니면 땅이 언제 웃는지, 숨소리는 얼마나 힘찬지 느낄 수 있잖아. 그랬더니 너구리가 무지개 옷을 가져다 주면 뱀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하지 뭐야. 무지개 옷은 산꼭대기 깊은 동굴 속에 있는데 그 동굴은 아주 무서운 괴물이 지키고 있다면서. 아이는 좀 무서웠지만 무지개 옷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몇 번이나 벼랑 아래로 구를 뻔했대. 가보니 동굴이 하나 있는데 정말 괴물이 지키고 있더래. 머리는 뱀인데 몸은 새였대. 날개는 깃털이 다 빠져서 마치 등에 뿔 2개가 돋아난 것 같았어. 다리도 하나밖에 없었고.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했더니 괴물이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의 다리를 그러니 바라보는 거야. 안 돼요! 다리를 주면 안 돼요! 아기 새가 소리쳤어요. 원래 이야기는 아이가 외다리 괴물에게 지능으로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와우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너는 다리가 2개구나. 다리 하나를 줄게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어차피 뱀이 되면 다리는 필요 없으니까요. 아이는 자기 오른쪽 다리를 뚝 떼어서 괴물에게 주었지.
아이의 다리를 붙인 괴물은 좋아서 껑충껑충 뛰었어. 그 사이에 아이는 얼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짝대기가 하나 있길래 지팡이 삼아 짚고서 쩔룩거리면서 말이야. 엄마 왕조롱이는 이야기 값으로 미끌미끌 축축한 이야기꾼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얀 꽃밭이 보이면 내려주세요. 와우의 집은 하얀 토끼 풀꽃이 핀 개울가에 있거든요. 황조롱이가 하얀 꽃밭에 와우를 내려주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토끼풀꽃이 아니고 하얀 개망초꽃이 핀 언덕이었어요. 집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괜찮습니다. 와우는 노래하듯 이야기를 중얼거리면서 언덕 아래로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와우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와우를 너도밤나무 아래 토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선물. 아기 토끼 3마리가 뛰어나와 와우를 요리조리 살피며 물었어요. 이 커다란 입속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폴짝폴짝 뛰는 장난감이란다. 밟아. 그때 와우가 입을 쩍 벌렸어요. 내 입속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꺼내볼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울퉁불퉁하고 컴컴하고 축축했어요. 한참을 갔더니 동굴 천장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더래. 그 아래 검 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지. 무지개 옷은 어디에 있는 거지? 아이는 연못가에 철퍼덕 주저앉았지. 그때 연못 속에서 그 안에 무지개 뱀이 있었어요? 야, 무지개 뱀이 아니고 무지개 옷이라잖아.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주 깊은 연못에는 무지개 뱀이 산다고 그랬단 말이야. 원래 이야기는 연못 속에 무지개 옷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지개 뱀이라니 와우는 이야기를 슬쩍 바꾸었어요. 뭔가 어른어른하더니 커다란 뱀 한 마리가 훌쑥 솟아올랐는데, 와, 눈이 부시더래. 7빛깔로 온몸이 반짝반짝하는데 꼭 무지개 같은 것 같더래. 무지개 어쩌고 한 게 너니? 뭐니? 저 무지개 옷을 하루만 빌려주세요. 내 옷을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이야기가 여기까지 잠깐 끊겼습니다. 무지개 옷이 무지개 뱀이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거든요. 와우는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삼촌 토끼가 앞발로 귀 뒤를 문지르면서 말했어요. 에휴, 무지개 옷을 빌려주면 더 예쁜 옷을 주겠다.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아이, 뻔해. 에이, 삼촌,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래서야 와우가 목소리를 다듬었어요. 아이가 이랬대. 무지개 무늬는 유행이 한참 지났어요. 요즘은 물방울 무늬가 유행인데. 물방울 방울무늬라고. 무지개뱀이 의심쩍은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봤어. 제가 그려드릴게요. 아주 멋질 거예요. 아이는 절룩거리면서 연못 주위에서 색색의 돌들을 주워왔어. 그걸 갈아서 물감을 만들었지.
이 물감은 물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아요. 무지개 뱀이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 좋아. 이 이 옷은 옷을 너무 너무 오래 오래 입었어. 입었어. 천년 1000년 동안 동안은 입었으니까. 입었으니까. 무지개 뱀이 연못과 투명한 돌에 머리를 문지르니까 무지개 옷이 헐거워지더니 헐렁 벗겨지더래. 아이는 뱀의 등에 올라타서 동글동글 물방울 무늬를 그렸어. 아기 토끼들은 이야기 값으로 개망초꽃 모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야기꾼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가만히 있자. 집이 어느 쪽이지? 와우는 언덕을 내려와 개울을 따라갔어요. 머릿속에서 입속에서 이야기가 뱅뱅 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자주 해주고 싶었습니다. 촉촉. 풀잎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점점점 굵어져서 와우는 작은 바위 밑으로 들어갔어요. 난 비 오는 날이 싫어. 컴컴한 뒤쪽에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쪽제비가 긴 꼬리로 몸을 감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와우는 이제 진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입맛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다고. 이런 날에는 이야기를 듣는 게 최고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볼래? 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족제비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어요. 재미없다가는 알지? 무지개 뱀은 새 옷을 입게 되었어. 아주 마음에 들었대. 이 이 옷은 옷은 네가 네가 가져. 가져. 이제 이젠 필요 필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무지개 뱀이 아니 이제 무지개 뱀이 아니지. 물방울 뱀이 연못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 물방울이 동굴 천장까지 튀었지. 무지개 옷은 컸지만 얇고 가벼워서 입김에도 날아갈 것 같았어. 옷을 잘 개서 품에 넣고 아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대. 쩔룩거리면서 축축하고 컴컴하고 울퉁불퉁한 동굴을 걸었대. 이야기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너구리에게 무지개 옷을 가져다 주고 아이가 뱀이 되는 방법을 얻는다는 결말만 남았어요. 그때 족제비가 혼잣말을 했어요. 무지개 옷을 입어봤겠지 뭐. 얼마나 입고 싶겠어? 이야기꾼은 뒷이야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동굴 입구에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아이는 무지개 옷이 너무 입고 싶었대. 살짝 걸쳐만 볼까? 아이는 무지개 옷을 꺼내서 살짝 머리에 얹어 보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지개 옷이 온몸에 휘릭 감긴 거야. 커다란 옷이 줄어들면서 아이 몸을 꼭 채워왔어. 숨이 막혔지. 눈을 떠보니 뱀이 되어 있었어. 무지개 빛깔 작은 뱀이 되었다고. 이야기꾼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족제비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 집에 가기 긁는 거 아니야? 이야기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르릉쿵 동굴문이 닫혔어.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게 꼭 닫히고 말았지.
않았어. 뱀이 된 아이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없었대. 그 동굴은 아직도 꼭 닫혀 있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산 꼭대기에 작은 무지개가 뜬대. 쪽제비가 눈물을 훔쳐왔습니다. 난 해피엔딩이 좋지만 삶이 항상 해피엔딩일 순 없지 뭐. 족제비는 이야기 값으로 붓 하나를 주었습니다. 쪽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인데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야기야? 이꽁이? 내 이야기는 아니야.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작가야. 비가 그쳤습니다. 멀리 집 근처 개울가에 무지개가 떴어요. 와우는 족제비가 준 붓으로 뿌랭씨가 준 종이 뒤쪽에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야기를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남의 이야기로 책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와우는 발길을 돌려서 미루나무 지필실을 찾아갔습니다. 저 구랭 작가님 이야기를 돌려주러 왔어요. 와우가 구랭씨에게 돌돌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불행씨는 뒷면에 무언가 빼곡하게 쓰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와우가 쓴 새 이야기입니다. 브링씨가 단숨에 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 슬프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야. 목이 탐나는걸? 불행씨는 쓸쓸한 얼굴로 종이 뭉치를 와우에게 넘겨주었어요. 난 이제 그만 쓸 때가 된 것 같군.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닐세. 자네 거야. 제 이야기라고요?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부리는 무지개 옷이 왜 필요했을까? 너부리가 가르쳐준다던 그 뱀이 되는 방법은 뭘까? 이 편이 기대되는걸. 브링씨는 새 이야기꾼에게 산딸기 출판사 대표 도야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우의 첫 책 무지개 옷을 찾아서 1편이 나왔습니다. 개망초코 모자를 삐딱하게 쓴 작가의 사진도 실렸어요. 첫 페이지 작가의 사인 옆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웃고 울면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작가 와우 씨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개울가 토끼풀꽃 지필실에 있잖아요. 저요? 무지개 옷을 찾아서 2편을 쓰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자, 저희랑 같이 이 작업을 이렇게 막 먼저 제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신기한
감동을 선사해 주신 우리 연출가 선생님을 앞에 한번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요 앞에 경북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경북초등학교에서 1학년 가르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정선 선생님을 우리 이렇게 같이 막 뭔가 좀 가르쳐 주세요, 같이 좀 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게 된 까닭은 그동안 그 서울시하고 또 뭐 전국 어린이 연극 잔치, 연극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도 몇 번 애들 데리고 참가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 이정선 선생님이 이끈 팀이 아주 큰 상을 할 때마다 금상, 은상 또 마지막에 또 대상까지도 몇 차례 계속 받아오시면서 정말 제가 봐도 남들이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선생님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연극들을 아이들과 작업을 해서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거든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도 뭔가 약속하고 우리의 약속을 관객들이 이렇게 좀 알아주면 뭔가 이렇게 속아주면서 재미있고 이렇게 새로운 리듬도 생기고 몰랐던 상상의 속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능숙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를 조금 바꾼 것 같죠?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 다 마치고 혹시 저희하고 나누실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서도 좋지만 우리 이제 뒤풀이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가셔서 해주시고 혹시 여기서 먼저 하고 가실 분 계신가요? 질문.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네. 1학년 선발입니다. 자, 사인 받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남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요 조촐한 자리이지만 떡이랑 귤도 좀 준비해놨습니다. 나누시면서 질문 있습니다. 네. 악기들 악기. 학교에 다 있어요. 저희가 다 만들었을 것 같죠? 네, 안 만들었어요. 있는 악기들 중에서 잘 골라서 써본 거예요. 네. 이거는 조명기, 저 조명의 불빛을 세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장치가 애들은 저렇게 제일 좋지. 다칠 수 있어 근데 네. 사람이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사람이 없는 데서 해야 돼 다쳐. 특별히 오늘 저희 뭐 이 근처에서 연습은 했지만 어디서 공연을 해야 될까? 우리를 환영해 줄 때가 어디 있을까? 그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마 관객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해 주신 아차산 아래 작은 도서관 놀자. 네. 신용진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식 나누시면서 다른 이야기도 더 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